안녕하세요. 다음 파트 발표를 맡게 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김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뉴딜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를 디지털 전환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해서 지난 7월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보고 대회를 열어서 2023년까지 총 31.3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55만 개 창출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한국판 뉴딜은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고용 안전망 강화 뉴딜로 세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전체 28개 과제 중에 12개가 디지털 뉴딜 과제이고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10대 대표 과제 중 7개가 디지털 뉴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을 보시면 DNA, 즉 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 강화, 그리고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로 구성 5가지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판 디지털 뉴딜이 잘 추진되려면 산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민관 협력 방식의 적극적인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산업과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돼서 설명드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적인 모든 것을 기반으로 기업 핵심 사업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고 제품과 프로세스, 조직 구조와 경영 컨셉트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의 총체적 디지털 변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택하는가 그 이유를 보면 지난 10년간 모바일, 클라우드, IoT,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의 놀라운 혁신으로 자동화 그리고 지능화가 가속되면서 기업 경영, 고객 관리,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운영 프로세스 등에 대해서 기존의 접근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WHO에서 코로나19를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선포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더욱 급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콘택트를 중시하던 기존의 사회가 비대면, 비접촉을 강조하는 언택트가 표준이 된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고객의 소비 패턴뿐만 아니라 경제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 혁신 외에도 유통,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비대면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0 컨퍼런스에서 사장인 사티아 나델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개발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로 2년이 걸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난 2개월 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컨택트 사회에서 언택트로 변환하면서 생활 방식, 문화, 비즈니스 등 모두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가 기업에게 혁신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사회 및 산업 전 영역에 걸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 연구에서는 기업 및 사회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분석을 하였습니다.
일단 본 연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키워드로 하고 뉴스 데이터를 웹 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명사 추출, 물용어 처리 같은 어 전처리를 실시하고 빈도 출연이 가장 많은 상위 50개 단어를 키워드를 동시 출연 매트릭스로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로 데이터를 나누어서 어 빈도수 변화를 보고 단어가 삭제된 단어 그리고 새로 출연한 단어를 확인하고 연결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위 50개 키워드를 토대로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구조적 등위성 즉 군집 분석도 실시를 하여서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실험 결과를 취합하여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일단 분석 결과는 다음 보시는 표와 같은데요. 본 연구에서는 중심성 순위와 빈도 순위를 그리고 군집 분석을 실시를 하였는데 보시면 빈도 순위는 높은 데 비해서 연결성 순위가 매우 낮은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키워드들은 단순히 그 노출 빈도만 높을 뿐 다른 키워드와의 그 연관성이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필터링하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핵심 키워드로 한 빈도 분석과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를 보시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코로나 그리고 온라인, 대응, 진행과 같은 키워드들이 새로 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언택트가 부상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코로나 대응 전략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진행하려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뭐 스마트 개발과 같은 기술적 측면을 설명하는 키워드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연결 중심성 그 순위가 상승한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기술적 요소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정부와 지원 이런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 자체적인 혁신 외에도 기업, 산업 전반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계획, 추진, 실행에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집 분석의 결과입니다. 구조적 등위성 분석은 유사한 키워드들의 블록을 식별하고 계층을 파악해서 키워드들 간의 연결 관계를 보는 건데 분석 결과는 지금 보시는 그 그림과 같습니다. 기업 발전 이슈와 관련된 그림이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기업 발전 이슈와 관련된 미래, 투자, 성장과 같은 키워드가 그룹화되어 있고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그 변화와 관련된 변화, 혁신, 성장, 고객 이런 키워드들이 그룹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에는 미래지향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시하고 있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산업의 직접적인 도입과 실질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핵심 키워드로 한 분석 결과를 보시면 코로나라는 키워드가 새로 출현하였고 연결 중심성 순위도 높고 빈도 순위도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변화, 시장, 그리고 직원, 교육, 경영 등의 대응 전략과 관련된 키워드들의 연결 중심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에 있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 경영, 부문 등의 경우 빈도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연결 중심성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혁신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군집 분석의 결과를 보시면 서울이라는 키워드가 기술, 투자, 구축 이러한
키워드들과 함께 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서울이라는 그 키워드가 아닌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이러한 투자, 구축, 진행과 같은 키워드들과 그룹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도권 위주로 전개해서 활발히 진행을 하였다면 한국판 뉴딜 과제 이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국가 주도적 사업으로 확장되면서 전국적으로 규모가 확장된 것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명확히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에는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3일 인터넷 등과 같은 기술적 발전과 혁신이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며 코로나 이후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인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기술 관련 키워드가 항상 상위에 출연하는 것을 보아 기술의 투자와 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해서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자체 혁신만이 아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견인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에 있어서 재정적 여건 그리고 인력 확보 등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현재 2가지 키워드만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서 추후에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키워드를 추가하고 수집 기간을 늘려서 데이터를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시의성 있는 연구의 동시에 크롤링, 텍스트 분석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우리 IT 서비스 학회에 네. 적합한 그 방법론을 사용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에 수고를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또는 코멘트가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네. 드릴게요. 사실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웹크롤링을 사실 거의 40개월치를 했고 네. 그리고 텍스트 분석을 하고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손도 많이 들어가고 네. 지루한 작업인데 네. 이 연구를 하기 위한 사전 시간과 그 공수가 얼마나 들어갔나요? 시간은 일단 그 크롤링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이거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최근 이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빠른 결과물을 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네네. 네이버 포털에서 저희가 그 뉴스로 해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다 하지. 네이버 포털에서요. 뉴스 섹션. 저희가 따로 어떤 일보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요. 뉴스 데이터를 전체를 다 모았습니다. 크롤링하니까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주제로 몇 건 정도가 수집이 됐나요? 일단 키워드마다 틀리긴 한데 저희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분류를 해서 데이터를 보기는 했는데 그게 150만 건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네. 국문 논문 한 편만 쓰기에는 아까운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네.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크롤링을 할 때 특정 키워드를 뽑으셔야 되잖아요. 네. NLU 디텍팅 같은 건 어떻게 문장에 대해서 이제 특정 키워드를 어떻게든 수집을 해야 하는데 이제 문장 구조를 분리하셔야 되잖아요. 네. 지금 크롤링하고 특정 키워드들을 이제 수출해 내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문장을 분리해서 수출해 내실 때 가서 어떻게 키워드를 추출한다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키워드를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뉴스 데이터 전체를 다 긁고 그 데이터들의 그렇죠. 명사들에 대해서만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구룡어 처리한 다음에 이제 명사를 추출해서 이제 구조를 이제 파악하는 경우. 그럼 전체 데이터는 아니고 그 특정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검색이 진행이 되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게 그 네이버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뉴스로 올라가는 그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거기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토픽도 한번 잡아보려고 이제 연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 F3-2 세션은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연구팀 그리고 한양대학교 연구팀에서 그러니까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연구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발표를 바탕으로 더 연구를 진행을 하셔서 좋은 논문을 출판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훌륭한 연구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과 시청해 주신 시청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